안녕하세요. 끊임없이 모들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요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느라 다들 애먹을 때가 많죠? 그런데 만약 그 해답이 수천 년이나 된 고대의 지혜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대 경전인 주역, 특히 갈등을 다루는 그 놀라운 통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고대의 지혜로 다시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세상이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이 변화의 패턴 자체를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주역은 바로 그 변화의 패턴을 다루는 아주 심오한 텍스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역이 21세기에 왜 이렇게 다시 주목받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단순히 옛날 점술이나 철학책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날의 비즈니스 리더나 전략가들한테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주역의 핵심은요, 바로 변화 그 자체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한다는 건 미래를 딱 맞춘다기보다는요, 삶의 끊임없는 흐름과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그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주역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 같은 석학들까지 주역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리더들은 변화에 대처하는 기술을 배우고 특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그런 고독한 순간에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얻는다고 해요. 성공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게끔 마치 배의 닷처럼 리더의 마음을 꽉 잡아주는 거죠. 그럼 이제 주역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예시 하나를 딱 짚어볼게요. 바로 주역 64궤 중에 여섯 번째 궤인 송입니다. 이 궤는요, 갈등의 본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짚어내거든요. 송, 이 한자 딱 보면 아시겠죠? 말 그대로 갈등, 다툼, 심지어 법정 싸움까지 가는 그런 소송을 의미해요. 이 궤가 뭘 다룰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죠. 이 궤의 진짜 핵심은 이 그림에 다 들어있어요. 위에는 단단하고 강건한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험난하고 아래로만 흐르는 물이 있죠. 원래 하늘과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청한 한 뿌리였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둘은 각자의 본성을 따라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비전을 갖고 회사를 차린 두 파트너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공격적으로 확장하자며 하늘로 솟구치려 하고 다른 한 명은 지금 기반부터 다지자며 아래로 흐르려 한다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어요? 바로 이 구절이 핵심을 짚어줍니다. 하늘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물은 아래로 흐르려 하죠. 한때는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이젠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 주역은 바로 이 본질적인 어긋남이 갈등의 씨앗이라고 보는 거예요. 와,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좋아요. 그럼 갈등이 일단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송괴는요,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점점 커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갈등이라는 게 처음부터 내가 널 망가뜨릴 거야 이렇게 악의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각자 나는 옳다는 진실된 믿음, 즉 유보가 있죠. 하지만 이 믿음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소통이 꽉 막히는 거죠. 이게 바로 질입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경계심, 척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갈등이 어떻게 우리 내면을 잠식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통찰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등 속에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고 중간에서 멈추려고 노력하면 그 결과는 길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끝장을 보자고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흉합니다. 이건 위험하다,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예요. 이 가르침은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파국을 피하는 것, 균형을 찾는 게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대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송꾀가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깊은 메시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깊은 지혜는요,
싸워서 이기는 법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 싸움 자체를 만들지 않는 방법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물이 서로 어긋나는 그 그림은 단순히 이래서 싸우는구나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애초에 이렇게 어긋날 수밖에 없는 판을 짜면 안 된다는 궁극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진짜 지혜는 싸움의 기술, 협상의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신중한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갈등의 씨앗이 심어지기도 전에 그 시작점에서부터 문제를 없애는 것,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미리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겠구나 하는 지점들을 예측하고 처음부터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고대의 지혜를 빌려서 지금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마주할지도 모를 갈등의 시작을 어떻게 다르게 설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진짜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